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내 유년 시절 행복은 길지 않았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세 자녀의 가장이 되었다. 나는 중학생 때 결핵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때 간호사란 직업에 호기심이 생겨 간호고등학교에 들어갔다. 1969년 내가 독일로 떠난 계기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간호사로 독일 땅을 밟았다. 가난을 벗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을 남겨두고 낯선 타국으로 떠났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14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를 감당해야 했다. 일찍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었지만 남편과 내 봉급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다. 나는 파독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시험을 준비했다. 필기 시험을 보고 여의사 앞에 앉았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꼭 독일에 가야 합니다. 내 절실함이 전해졌을까? 알았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마침내 합격했지만 남편 동의를 받아야 했다.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돈을 벌어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동의서를 받았다. 탈출하고 싶을 만큼 고단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막상 두 아이를 두고 가려니 피눈물이 났다. 5살 배기 딸은 친정에, 2돌 된 아들은 시댁에 맡기고 3년 뒤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비행기에 오르며 가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다고 마음먹었다. 33시간을 날아 서울 수도 본 비행장에 도착했다. 내가 일할 병원은 보험슈에 있었다. 깨끗한 침대와 푸른 정원이 내다보이는 기숙사는 좋았지만 고향집 텐마루에 앉아있을 아이들이 떠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제일 먼저 아이들 사진을 침대 옆에 붙였다. 쳐다보고 만져보고 말도 걸어 보았다.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벽에서 튀어나와 엄마! 하고 부를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웠다.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아야 했다. 가장 필요한 건 독일어였다. 매일 단어를 30개씩 외우고 저녁에 외운 문장은 다음날 입원실에 들어갈 때까지 말했다. 첫 월급을 받아 녹음기부터 샀다. 틈틈이 독일어 테이프를 들으며 따라 말하기를 반년. 일하는 데 어려움이 줄고 자신감도 늘었다. 한데 병원에서 주는 식사가 도저히 입에 맞지 않았다. 잘 먹지 못하니 힘이 없어 일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하니 대책이 필요했다. 나는 서무과장, 간호과장, 각 병동 수간호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독일식 요리를 준비하고 한국 반찬과 젓갈도 상에 올렸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한번 맛보더니 맵고 짜서 먹기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때다 싶어 이야기했다. 30여 년간 먹어본 적 없던 음식을 먹기 괴로워요. 늘 배고프니 일하기도 힘들고요. 다음날 우린 식대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조리기구와 식재료도 받아 손수 음식을 해먹었다. 한 번은 수간호사 양성교육을 받으러 갔다. 전 지역에서 모인 수간호사 26명 중 외국인은 나 하나였다. 강의를 등록하려는데
외국인은 언어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닌가. 생긴 것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험을 보고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일주일 뒤 시험 결과는 합격. 소통에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야 등록할 수 있었다. 이후 모든 교육 과정은 좋은 성적으로 마쳤다. 어느덧 3년이 흘러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일본 오사카를 경유해야 하는데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일본 비자를 받아야만 비행장 내에서 환승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독일에 도착하게만 해달라며 사정했다. 오사카에서 홍콩, 캘커타, 카이로를 거쳐 12일 만에 도착했다. 그동안 아이들과 호텔에서 주는 아침 한 끼만 먹고 종일 굶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된장을 물에 풀어 마시며 고픈 배를 달래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데려온 아이들은 고맙게도 독일 생활에 잘 적응해 주었다. 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 날 만큼 그리운 날들이었다. 그래서일까? 독일에 온 난민을 만나면 옛날에 내가 떠올라 돕고 싶었다. 지난해 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과 인연을 맺은 이유다. 고생 끝에 간호학교에 입학한 그를 보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돌아보니 그 모든 어려움이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울벗 할매. 혼자서도 잘 살겠노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서울로 상경했다. 24살 철없던 나는 신림동 골방에 혼자 꾸린 살림이 마냥 좋았다. 평생 외로움 따윈 모르고 살 줄 알았던 건 나의 오만이자 건방이었다. 손 닿을 곳에 가족이 있고 부르면 달려올 친구가 있었기에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 홀로 서울 생활은 사무치는 고독을 알려주었다. 그날은 눈이 왔다. 화살 같은 바람을 맞으며 외기러기처럼 걸었다. 그러다가 나처럼 혼자 걷는 할매를 보았다. 할매의 다홍색 잠바에 눈송이가 떨어질 때마다 얼룩이 졌다. 할매의 꽃분홍 바지는 고무줄이 늘어나 후줄근했다. 드르륵거리며 미끄러지는 할매의 손수레엔 폐지보다 눈보다 외로움이 쌓였다. 할매에게 다가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하루의 첫 말문을 텄다. 할매는 괜찮아요 하며 수줍어했다. 가는 길까지만 끌어드릴게요. 억지로 손수레를 넘겨받으며 고집 피우니 그제야 할매 얼굴에 수국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할매의 손수레를 끌었다. 할매는 내게 이름과 나이, 고향, 무슨 공부하는지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구분어리에 스며든 굴곡의 삶, 들어본들 어쩌랴. 나는 그저 할매가 됐어요, 고마워요 할 때까지 손수레를 끌어줄 뿐이었다. 겨울은 해를 넘겼고 나는 행정고시 1차 시험을 치렀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넘어 아버지에게 뻔한 대답을 했지만 어찌 몰랐겠는가. 낙방했다는 걸 말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크게 좌절하진 않았지만 시험 떨어졌으니 위로해 주시오. 한마디 붙일 상대가 없는 건 슬펐다. 어깨를 땅에 질질 끌며 집으로 향했다.
드르륵 손수레 소리가 요란해 고개를 들어보니 늘 같은 차림의 할매가 일하고 있었다. 슬쩍 다가가 손수레를 잡자 할매는 언제나처럼 수줍게 웃었다. 청룡산을 향해 뻗은 오르막길을 숨 고르며 오르는데 할매가 내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 외로움. 고 철없는 눈이 할매의 눈에도 보였던 모양이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애써 대답하니 할매는 잠바 주머니에서 1,000원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마주 잡은 손에 뚝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 보태주진 못할 망정 받았어야 쓰겠는가. 괜찮다고 고집을 부려봤지만 조그만 할매 손 여간 매운 게 아니었다. 나는 할매가 준 1,000원을 받아들며 고맙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듯 인사했다. 돌아오는 길에 할매의 바람대로 그 귀한 돈을 맛있는 캔커피 사 먹는 데 썼다. 호로록 목구멍을 넘어가는 커피 온기가 가슴속 외로움을 녹였다. 그렇게 할매와 나는 반년 넘게 얼굴 보며 지냈다. 독서실에 나가며 학원에서 돌아오며 나는 할매의 손수레를 끌었다. 외롭던 서울 생활, 할매는 나의 유일한 벗이었다.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할매를 못 본 지 벌써 8년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많은 서울 벗이 생겨 다시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창밖에 눈이 내리면 그 시절 내 고독을 달래주던 할매가 생각난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주소라도 얻어놓을 걸. 때늦은 후회에 가슴치며 호로록 나는 오늘도 그날의 캔커피를 마시며 할매를 추억한다.